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며 또 공동 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레게버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6주부터 이 낙태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에 열리네요. 문재인 대통령 그저께 도착했나요? 미국에 공식 일정을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9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에 한국전 참전 미군의 옷과 단추를 활용해서 만든 기념패를 기증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DC에 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다면서 코로나19로 당시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정책들을 본받아서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후에 의회를 방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긴 시간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오는 오전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고 또 오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예. 자,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데 이 회담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 코로나 백신 공유를 비롯해 북핵 이슈, 또 반도체 및 배터리, 중국과 이 연계된 쿼드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미국 방문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가는 계기로 음. 삼겠다라고요. 그만큼 코로나 백신 공급과 백신 접종이 큰 문제잖아요, 한국에서. 이번 회담에서 백신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할 것 같나요? 자, 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확산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공급과 접종이 필수일 텐데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죠. 네. 지금 한국은 9,900만 명분의 백신은 확보가 됐지만 공급 시기가 주로 올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5월과 6월에는 백신 부족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이에 상대적으로 이 백신 상황이 여유로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빌려서 5월과 6월을 고비를 넘기고 추후 한국이 받을 물량을 미국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이 이 6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국가고 사실상 방역 상황이 나쁘지 않은 국가에 속하는 만큼 백신 공유의 명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대량의 백신을 한국에 제공할 경우 다른 동맹국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양국 정상은 미국 백신을 그래서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북핵 이슈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가 나올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기본 골자는 지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본으로 외교에 중점을 둔 실용적 접근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네. 따라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기반으로 한 북핵 이슈, 특히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이 상응 조치, 또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미국과 한국의 주안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북핵 논의에서의 관건은 공동 성명의 조율 여부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미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것 이상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이달 초에 미국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정상 간 만남이나 일괄 타결 달성은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탑다운으로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이런 모습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밝혔습니다. 예. 미북 정상회담 같은 깜짝 이벤트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는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제재와 압박을 좀 확실하게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성명 등 과거의 합의에 기초를 해서 외교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수준의 조금은 밋밋한 이번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우게 되면 상황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건 교수가 공동 성명에, 이번 한미 공동 성명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북한이 최소한도의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인권, 제재, 억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인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국 측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느냐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의 또 다른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다른 의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 이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 여부, 그리고 반도체 배러리 투자 문제, 한일 관계 개선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 꾸려온 협의체인데, 한국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의 가입보다는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 등을 강조하다가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또 강한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 쿼드를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이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당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그간 미국에서 요구해왔던 이 쿼드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는 제안을 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한국 정부는 쿼드의 이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와 백신 협력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게 그래도 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도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중절 제한 법원에 서명했다는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임신 중절 시술을 대폭 제한하는 법규가 텍사스에서 시행이 됩니다. 지난 19일 그렉 에봇 주지사가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세넷 빌 8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공식 발효가 될 예정인데, 임신한 지 최소 6주부터 이 낙태 시술을 제한을 하고 그 밖에 아주 강력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신 6주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이 하트비트 빌, 심장 박동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6주면은 대다수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른 시점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6주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자, 이 하트비트 빌에는 임신 초기부터 중절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강력한 금지 규정도 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외 사항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최소 6주 시점부터는 중절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의학적인 아주 긴급 상황이라고 인정받는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금지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시술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때 외에는 사실상 모든 중절이 금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 텍사스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한다라고 에버츠 지사가 이날 서명식 현장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 중절 시술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 생명권을 잃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날 서명식 현장에는 중절 제한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의 관계자들이 배석을 했는데 진보 지정에서는 또 항의 시위를 벌이는 관계로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예, 이 진보 진영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명백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진보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유를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는 없다라면서 관련 입법에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는데 이렇게 임신 중절을 허용할지 제한할지에 관한 문제, 미국 사회 이 진보 보수 진영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연방 대법원에도 이 문제가 올라가 있고요. 이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안 어떤 내용입니까? 미시시피주의 중절 제한법이 타당한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임신 중절 이 합법화 판례로 기능을 해왔던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이 시험대에 오른 건데 특히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기존과 다르게 보수 진보가 6대 3으로 크게 이 대법관의 성향이 기울어진 만큼 자, 관련 사안 이렇게 보수 우위로 재편된 사안에서 관련 사안 이 중절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